이제 게시판 좀 넘어가서 좀 봐드릴게요. 오늘 첫 종목은 인바디 한번 점검하겠습니다. 풀빵 공주님께서 올려주셨고요. 매수가가 47,600원이고 비중은 약하게 실으셨네요. 10% 담고 있습니다. 47,000원대 들어가셨는데 지금 36,000원에 오늘 종가가 나오면서 글쎄요, 조금 힘든 좀 구간을 지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서도 계속 음봉이 떨어지면서 매도에 대한 고민 상당히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.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어려운 움직임 나왔습니다. 전문가님 앞서서도 저희가 포트 봤을 때 감내할 만한 수준이면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네. 지금 인바디는 조금 그냥 버리기에는 손실이 좀 크지 않을까. 비중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좀 전략 주실까요? 47,600원이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일단 손절은 하셔야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. 인바디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겁니다. 기다려서 수익을 낼 거냐, 그렇지 않으면은 기다려서 손실을 축소하는 데 목적을 둘 거냐. 일단 홀딩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47,000원대 이상을 다시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완전하게 안전이 되고, 그리고 인바디가 지금의 어떤 성장 기대감 혹은 이익 증가율이 더 높게 나와줘야 됩니다. 즉 이전에 시장이 알고 있는 정도의 모멘텀과 숫자를 가지고는 거기를 다시 넘긴 쉽지 않을 겁니다. 왜냐면은 그 당시에 형성된 가격은 시장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예요. 장이 좋을 때, 코스닥이 좋고 성장주가 좋을 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거기까지 지금의 상황만 갖고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종목 자체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매수가를 47,000원대로 딱 놓고 이제 현재가로 놓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됩니다.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어떤 루트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건데, 매수가는 일단 여기인데,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 좋을 때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, 그러면 자력으로 올라가려면 시장이 지금 이전의 코스닥 시장 이상의 어떤 강세를 회복해 준다거나, 아니면 이 종목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좋은 실적과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. 지금 알고 있는, 기대하고 있는 정도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은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. 그럼 현재 37,000원이 어떤 정도의 위치와 가격이냐. 일단 아직까지 인바디는 다행히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주식은 아닙니다. 보시면, 그죠? 지금 딱 걸려 있는 자리고요.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물량을 그렇게 많이 빼고 있지는 않습니다. 다시 말해서 웨어러블 쪽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살아있다.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어떤 지분을 분명히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뭐 웨어러블에 대한 성장감이 단기적으로는 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미래 산업으로 포함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정도는 일단 한번 보장은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해 더 떨어지더라도 현재 가격 정도는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이 돼버리면 매매 보유는 실패입니다. 만약 이런 형태로 더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자리가 여기라면은 지금 파는 게 맞겠죠. 그리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다시 사시거나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. 왜냐? 47,000원대를 여기 8월 말에 반등을 줬습니다. 여기서 한번 반등을 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무너진다라면은 새로운 하나의 하락 패턴이 다시 3만원대 초반까지 나갈 수 있다라면 현재 위치에서 열릴 수 있는 추가적인 데미지가 20%가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현재 위치에서 보유를 했을 때 추후에 되돌린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후에 더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,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스토리들이 다 현실화돼야 되기 때문에 전략이 너무 궁지에 몰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위치에서 20%대 정도의 손실이라도 인바디 일단 뭐 지난주에 42,000원대 정도의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했더라면 제일 좋았겠지만 판단이 늦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비용은 좀 지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김도원 전문가의 멘트 좀 전략 잘 참고를 하셔서요. 지금 비중은 많지 않으시니까 한번 신중하게 전략 한번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풀빵 공주님 종목 오늘 첫 번째로 봐드렸고요. 이어서 처음 뵙는 분이네요. 이격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. S넷 한번 점검하겠습니다. 7,630원 매수 진입가입니다. 높지 않은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. 20% 들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. 사물 인터넷 관련주 중에서 아마 S넷을 좀 가격
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셨을까 좀 선택을 해서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거의 뭐 매수가 지금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구간에서 21선을 좀 받치고 있는 상태거든요. 여기서 좀 들고 가는 게 좋을까 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서 고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. 네. 사물인터넷에 대한 테마 쪽의 전략과 기술적 전략 두 가지만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. 사물인터넷 같은 산업 그 테마는요, 절대로 당장 돈 못 법니다. 그 사물인터넷 산업 자체가 지금 뭐 글로벌 전반의 어떤 플랫폼 자체가 규격이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쪽 저쪽 지금 질서가 없어요. 그냥 말 그대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. 뭐 홈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 전반적인 빅데이터를 포함하는 이런 사물인터넷 산업이 성장할 거다라는 소설입니다. 아주 현실적인 소설일 수 있겠죠. 시간이 좀 몇 년 지난다라면.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이 아니죠. 그냥 꿈입니다. 이번에 떨어진 주식들 보시면 꿈으로 올라갔다가 꿈 깨니까 떨어지는 거 보셨다시피 이 사물인터넷이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이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움직였지만 이 이슈라는 건 주식시장은 뭐 이 변덕이 그냥 뭐 갈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또 사물인터넷이 조용해져 버릴지 모릅니다. 그러면 이 주식은 또다시 침체기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도의 매수가라면 단순 기술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. 뭐 내용도 보실 거 없고요. 혹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어떤 모멘텀적인 기대감 딱 버리시고 단순 기술 구조로 봤을 때 여기서 밑에서 한번 받아주고 깬 자리에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받아줬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어느 정도의 자금들이 이 두 군데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. 개인 투자들이 차트를 보는 거는 메이저들의 의중을 보기 위해서예요. 그러면 이 메이저들이 어디를 깬다라면은 다시 이쪽에서 빠져나가 버릴 것이냐, 혹은 전략 시점 자체를 뒤로 확 밀어버리거나 이런 기준으로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라인이 제가 볼 땐 7,000원인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 7,000원 다시 무너뜨리면요, 이건 6,000원 다시 올 수 있고요, 5,000원도 갈 수 있는 그림이 돼버립니다. 그래서 현재 단가시라면은 7,000원 깨지면은 손절매도 하시고 7,000원을 무너뜨리지 않고 버틴다라면은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. 이 주식이 보시면은요, 지금은 거래량이 없습니다. 근데 과거에 시세가 많이 나왔을 때 평균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한 30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. 지금 거래량 증가해서 100만 주밖에 안 됩니다. 이 정도 가지고는 못 올라가요.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한 250만 주 이상 넘어간다면 9,000원대 혹은 만원대까지도 진입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목표가를 올리십시오. 9,000원이 아니라 만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당분간은 거래량 늘기 전까지는 아직 성공한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상의 손절 전략을 충실하게 7,000원으로 지켜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격도님의 종목 SNE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게시판에 보니까 김동환 전문가님 시황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자세하게 좀 전략 들어볼까 하는데요. 그동안 저희한테 계속 성장주보다는 조금 더 가치주에,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치주를 조금 더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최근의 장을 활용을 하자. 물론 좀 기간 두고요. 네. 천천히 좀 매집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오늘은 또 어떤 좀 저희 전략적 힌트 얻을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내 시장에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금통위도 있고요. 그리고 금통위가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. 지금은 미국의 금리 결정, 이 미국의 금리는 기축통화의 어떤 금리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글로벌 금융시장의 머니 무브가 이루어집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뭔가 뭐 좋아져서 금리를 내려서 올라간다, 이건 뭐 정황상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현재 전략은 뭐 종목 차트나 뭐 혹은 테마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. 장세 자체가 업종 섹터 종목을 다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, 이 시장의 국내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다. 최소한 17일 결과 확인될 때까지는 이 불확실성은 유지가 될 거고요. 결과가 확인하고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. 금리를 지금 미국 쪽에서 인상하지 않는다면요, 소버린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. 지금 자원통화 국가들의 환율 상승이 예사롭지가 않아요. 그런데 만약 이번에 그 9월달에 금리 인상을 해주면 오히려 거기서 정점이 나오고요.
뭐 대부분의 가치나 경기주들을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9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9월 되면 끝나겠지 했던 게 10월로 딜레이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리스크의 크기 자체를 정확하게 어떤 규격화할 수 없는 시장이므로 여전히 단기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. 변동성과 이 불확실성의 피크, 이러면 끝났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조금 비싸게 사셔도 된다. 그래도 충분히 먹을 게 나올 것이다. 왜냐하면은 미국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글로벌 경기 우려감 자체가 급속도로 약화될 겁니다.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중국도 양적인 부양 조치들이 좀 강화가 될 겁니다. 재정 지출이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자체가. 그렇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자산 이동이 나올 거고요.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움직였던 코스닥 성장주들은 회복 에너지가 약해질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성장주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좀 극단적으로 너무 판단하실 것 같아서 조언을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 지표가 지금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에요. 그러면 경기 자체가 아주 빠르진 않기 때문에 코스닥은 제 감히 예상컨대 종목별 장세에 있어서 성장주 그동안 작년 혹은 올해 상반기에 움직였던 10개 중에서 두세 개는 다시 살아나갈 겁니다. 분명히. 한 3개, 4개 정도까지 살아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 내용은 앞서 이야기했던 성장이 구체적인 주식들, 다시 말해서 좋아진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근데 계속 좋다. 그것이 확인되고 충분히 그 합리적인 전망이 가능한 주식들은 다시 살아나 줄 겁니다.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인바디 같은 주식도 조정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는 있어요.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거 시간이 걸린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 경기 흐름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의 제거 여부 그리고 업종 섹터를 가치주로 갈 것이냐. 그 가치주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슈 트렌드 자체가 경기로 이동한다라면 가치주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. 이런 상황들. 그리고 남아있는 이 성장주 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버려야 될지를 지금은 여전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다시 못 살아날 것 같은 주식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주식들은 한 20%대 손실까지도 저는 여전히 지금 손절 매도를 좀 실행을 하셔야 오히려 가치주나 경기주 쪽에서 회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럴 때 종목 같이 교체하는 거예요. 이것도 빠지고 이것도 빠지고 같이 빠졌을 때 좋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무작정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할 게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후에 개선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정말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안에 20%가 손실 난 거 6개월 만에 회복 전략으로 가시면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한 달 만에 손실 난 걸 한 달 만에 회복하시려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건데 그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같은 성장주 어차피 변동성으로 계속 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변동성도 구체적으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좋을 거라고 시장이 봤던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쪽을 지금은 선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글쎄요. 급락한 손실 많이 난 성장주 들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좀 냉정하게 좀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 좀 점검해보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군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정부산다 오늘 여기까지 도와드리고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. 중고장이 오늘 2% 넘게 급락했지만 유럽장은 상승권에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신흥국 화폐 가치가 급락했는데요. 5년 만에 다시 1,200원대로 원달러 환율도 들어왔습니다. 환율 계속해서 잘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좀 포트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전화 주시면 됩니다. 서울 전화고요. 02-2128-3388로 전화하시면 포트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